여기 농장 주변에 나무 농사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지금 나무는 이제 이 목재 사업은 이 나우스에서 적합하지가 않은 거로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묘목이라든가 장기 그 어떤 그 유실수라든가 조경수라든가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고 싶은데 그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원목 사업, 목재 사업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접어야 할 관심 밖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저도 이 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5, 6년 전에 그 목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초보자였지만 그 삼판탄이라고 나무 벌목하는 현장에서부터 그 뭐 길진 않지만 한 1, 2년 정도 목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규제 규정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목재를 원하는 바이어들이 나우스에 방문을 많이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갈수록 규제도 심해지고 또 이 나라가 그 유엔으로부터 그 나무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지원금을 그런 조건하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기 좋은 말로 뭐 지구에 허파라고 할 만큼 여기가 그 청정 지역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나무를 비는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아마 유엔에서 연간 그 몇 헥타르 이상 빌 수 없는 조건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몰지구라든가 그 댐을 막기 위한 수몰지구, 부득이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외에는 그 신규 벌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벌목된 나무라 하더라도 나무에 관련된 사람들은 말귀를 좀 쉽게 알아들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아는 상식으로 전에는 준가공품 또 이 최근에 와서는 가공품 이어야만이 수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는 원목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나무를 비다 보니까 불과 몇 개월 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빵제락에서 나무를 원목을 비어다가 각을 떠 가지고 파는 제도까지 허가를 해 줬었는데 또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가공상품만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든지 어떤 장식장 뭐 이런 종류로 그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원목 사업에 자꾸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무슨 뭐 침대를 짠다든지 뭐 생활용품 간단한 걸 만들어서 뭐 소량으로 수출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선 허가제도 또 이 나라의 그 수출할 수 있는 규제 규정 여러 가지가 목재 사업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제도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한다는 자체가 모든 게 뭐 완벽하게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이 맞질 않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나우스가 옛날부터 산악 지역이 많고 좋은 나무가 많다 해가지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목재 사업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중에 요즘 이제 특수목 같은 거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장미목과 그러니까 이 나라 얘기로 하면은 그게 이제 마이칸용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보충 설명을 한다면 그 마이칸용이 흑단, 자단 그 이제 크게 나누면 장미목과에서 이렇게 분류되는 그 용어들인데 그런 나무들은 소량으로 제3국을 통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주변국을 통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그 나무 자체도 이 나라 군부의 허락 없이는 팔 수가 없어요. 군부에서 판매 쿼터를 받아야만이 그게 이제 나가는데 그 나무는 지금 가격이 옛날에 우리가 취급할 때 가격이 당시에 보통 입방당 8,000불, 9,0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아마 10,000불 이상 갈 거고 그 나무의 용도는 그 악기 제조를 하는데 그 뭐 악기통 같은 거 바이올린이라든가 또 뭐 일본 같은 데서는 그 목검 정도 중국에서는 이 불교 장식용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주 고가의 나무고 그것은 정부 군부에서 그
판매 그 허가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 판매 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보편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에 처음 뭐 이렇게 관심 갖고 쉽게 생각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예. 나무에 대해서 손을 떼라.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단적으로 내가 요 최근에만 해도 이제 그 그쪽 분야에 내가 관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법령이나 어떤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늘 그 이 나라에서 그 떠도는 얘기라든가 소문은 듣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장사할 수 있는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나무는 물론 북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당시에 15년 전인데도 도시 인근에서는 빌 수 있는 나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산판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새로운 신도로를 뚫어가면서 산속으로 아마 적게 가야 50km, 많이 가면 100km 정도를 산속으로 도로를 내가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원목을 벼가지고 이제 크레인으로다가 작업을 하고 당시에는 이제 코끼리로다가 그것을 운반 수송으로 해서 그 운반이 가능한 지역까지 코끼리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그 덤프차 같은 데 이제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끌어냈는데 당시만 해도 원체 나우스가 그 나무에 대한 소문이 많거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많이 접근을 했고 그리고 초창기 때 준공품 나갈 때도 이제 이 바닥재라든가 뭐 로바 뭐 프로링 뭐 자라 해가지고 그 한국 바이어들이 어떤 주문 상품을 하면 여기서 준가공해서 그 수출을 이제 하는데 또 그런 것도 하다 보면 이 나라가 그 나무 제조하는 그 시설이 열악해서 나무를 바로 비워다가 뭐 물에 몇 년을 담근다든지 쪄야 되는데 찌다 보면 쪄야 그 나무에 그 진이 송진 같은 게 빠져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금이 간다든지 터지지 않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쪄야 되는 나무를 잘라다 찌는 그 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수출하고 나면 하자가 걸려가지고 돈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마음뿐이고 실제 경험 없는 사람들이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짧은 시일에 그 실패를 보고 다 철수하고 지금은 바이어 자체가 들어오지도 않고 한때 목재로 해서 돈 번 사람은 있었죠. 그리고 초창기 때는 좀 있었어요. 붐이 일었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숯도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숯에 대해서도 제가 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확률로 제가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숯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연간 숯 사업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휴업 상태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도 지방산 그 구석구석에서 숯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수출은 이 나라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비장탄이라고 전에는 뭐 백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 숯 아무 잡목 같은 거를 떼 가지고 숯을 만들면은 그것이 이제 일반 그 검은 그 숯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 숯 검탄이라고 그러고 마이띠오라든가 이 특수목으로다가 숯을 만들면 그 숯이 강도가 굉장히 단단해요. 속된 말 숯을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요. 그런 고강도의 숯을 만드는데 그것은 보통 숯을 만들 때 온도가 7, 800도 이상으로다가 장시간 그 불을 뗐을 때 만들어지는 숯이기 때문에 단가가 좋아요. 그 화력도 좋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선호한 숯이 옛날 말로 백탄, 즉 요즘 말로 이제 비장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제조해서 지방에서 수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내 측근에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어떤 수입이 그렇게 보장되고 그런 건 아니고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것도 수출이 나가고 있고 내 아는 친구도 한 달에 한 10컨테이너 이상씩 지금 남부지방에서 숯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목재 수출보다는 수출이 좀 가벼운 거죠? 예, 간단한 거죠? 숯이 아직도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숯사업은 뭐 그런 대로 판로라든가 여건이 맞는 사람은 하는 거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처럼 그 숯에 관심을 두고 여기가 숯공장을 한다든지 어떤 숯을 수출하기 위한 바이어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그것은 진행되고 있어요.